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의료원에서 근무를 했던 간호사이고요. 현재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의 이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의 국가적 위기 속 최일선에서 싸웠던 공공병원은 현재 그 기능이 훼손되고 의사 부족과 재정난으로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코로나와 전쟁을 치른 3년여 동안 코로나 치료와 관련 없는 의사들은 병원을 떠나갔고 의사 연봉을 30%에서 40% 올려도 올려 공고를 내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만 수행해야 했던 탓에 코로나가 잦아들고 일반 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한 지 1년이 넘어도 의료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공공병원의 일상 회복은 더 지체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환자를 다시 채우는 단순한 문제 이상의 어려움이며 공공병원들이 매달 수십억의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이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던 대부분의 지방의료원들은 극심한 적자에 허덕이며 임금 체불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이다. 공공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시켰던 2021년 정부는 의료기관에 충분한 손실보상을 약속한 바 있으나 코로나 위기가 잦아든 지금 정부의 회복기 지원은 미흡할 뿐이다. 코로나19 감염병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공공의료 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병원 중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해오며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적자를 이유로 민간 위탁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토사구팽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공공병원의 회복기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고 공공의료를 강화, 확충하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으로 얻은 값진 교훈일 것이다. 이를 외면하고 공공병원을 토사구팽시킨다면 또 다른 감염병 위기 시에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필수 의료 분야에서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해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일 것이다. 또다시 도래할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려면 공공병원을 고사시킬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공병원 운영 정상화를 위해 회복기 손실 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추경 편성 및 2024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장 백남순이고요. 일단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은 포천병원은 한마디로 경기도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경기도 유일의 의료 취약지형 의료원이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운영해왔던 경력들 때문에 지역에서 나름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큰 병이 아니면 지역 안에, 특히 포천 의료원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역 주민들 간의 의리감도 있었고 나름 사랑받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병원인데 2020년 2월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죠. 그리고 관내 분만율 50%를 자랑하던 24시간 분만 서비스는 바로 중단이 되었고요. 응급의료센터 운영도 중단이 되었고 검진센터 운영도 중단이 되어서 경기도 포천시는 경기도 관내 지역 안에서 국가검진 수검률 꼴찌라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의료원이 이제 문 닫게 됐는데 그럼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오랜 시간 버스를 타고 와도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볼 수 없는 일이 계속 2년 반 동안 이어져 왔고요. 하지만 저희는 2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5월에 전담병원이 해제되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병상 가동률은 40%입니다.
원래 저희 병원은 병상 가동률이 항상 85% 이상이었던 병원인데 전담병원 해제되고 나서 1년이 지났지만 40%고 외래 환자는 700명을 평균적으로 웃돌았던 병원인데 지금 400명이 채 안 되고 있습니다. 매달 적자가 10억 이상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경기도 지자체 지원금으로 어떻게 버텨왔지만 하반기에는 이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임직원들의 임금 체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 공공병원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앞에 나서서 희생하고 감당하는 것들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반 동안 공공병원이 이제 그 국가적 재난을 감당해 왔으면 회복기 지원금만이라도 2년 반 정도 동원했던 기간만이라도 지급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희생했던 임직원들, 2년 반 동안 그리고 그 고통을 감내해 왔던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포천병원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표창만 11개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청장, 중앙정부로부터만 11개의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미운이 오리 새끼이고 왜 빨리 회복하지 못하느냐라고 혼을 매번 받고 있는 그런 천덕꾸러기 같은 공공병원의 원장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동원된 기간 동안만이라도 포천병원의 임직원들이 에게 회복기 지원금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 건강연대 정책위원 김현주입니다. 울산 의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19 재난 시기 3년 동안 울산 지역에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민간병원은 울산대학교 병원밖에 없어서 무려 8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공공의료, 필수의료, 그리고 또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이런 의료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은 무려 5분의 1에 해당되는 22만 명이 서명을 하여서 정부에다가 울산의료원 설립을 촉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울산의료원 설립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재부는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재조사 불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를 보니 이 타당성 재조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나 학자들은 대부분 경제학자였고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한 분들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공공의료 또 공공병원에 대한 정부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나 경제성 평가라는 항목에 보면 해외 환자 유치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과연 공공의료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울산의료원 설립은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울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울산의료원 예타 면제, 타당성 재조사 면제를 해서라도 반드시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는 지방 공공병원 확충이냐 축소냐 갈림길이 될 울산의료원 설립을 즉각 추진하라. 코로나19 시기 입원한 환자를 모두 내보내며 코로나19 진료에 전담했던 공공병원은 지금 고사 직전의 위기에 처했다. 총 병상수로 세계 1, 2를 다투는 병상 과잉의 나라. 한국의 병상은 절대 다수가 민간 병상이고 공공 병상 수는 세계 꼴찌 수준이다.
설립부터 운영까지 수익 위주로 운영되는 민간병원은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 초기 병상을 요청하는 정부의 요청에 꿈쩍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부는 모든 지방의료원의 전 병동을 코로나19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폈으며 이는 어떻게 보면 공공병원을 모두 문 닫게 한 것과 다름이 없다. 자기 지역에 공공병원이 없는 코로나19 환자는 먼 거리의 타 지역 공공병원으로 원정 입원을 가기도 하였다. 또 지방 공공병원은 중환자 진료 기능이 미약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코로나19 중환자가 치솟을 때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국민들은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강화 정책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코로나19 한복판에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과 반대로 가고 있다.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기 이전부터 한국의 공공병원들은 수익성을 우려한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과 투자로 인력 부족 등 만성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코로나19는 이 위기 상황을 최고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부족한 한국의 병상당 의료 인력 지표는 민간병원보다 공공병원에서 더욱 열악하다. 이 부족한 의료 인력은 평소에도 높은 업무 강도를 견뎌오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노동을 요구하는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다가 소진되고 공공의료 현장을 떠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또한 지역의 의료 요구를 충족할 역량을 갖추기 위한 지원도 내내 부족했다. 더구나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수술 등을 하지 않다 보니 공공병원을 떠난 의료진도 허다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더욱 악화된 공공의료 현실을 외면함으로써 공공병원들이 아예 문을 닫으라고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코로나19 진료에 총동원되었던 공공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충분히 주었다고 하지만 공공병원이 그동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기능하면서 축소된 진료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 지원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민간병원들은 팬데믹 이전에 비해 환자 수가 소폭 줄었거나 대동소이하다. 공공병원은 현재 병상 가동률이 점차 회복돼서 겨우 약 50% 수준인데 여기서 회복기 지원이 중단된다면 공공병원들은 인력 회복 등 지역사회의 거점 병원 기능 수행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입을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하다. 공공의료가 이렇게 고사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정부는 당장 지방 공공병원에 대한 회복기 지원을 충분히 확대하라. 다음으로 공공의료 현실을 외면한 정책은 바로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제도사 탈락이다. 한마디로 울산의료원 설립이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병원은 도로나 항만처럼 사회 기반 시설이 됨을 피부 깊숙이 느낄 수가 우리는 있었다. 더구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시설인데 경제적으로 어떻게 따질 수 있단 말인가. 하물며 울산은 광주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행하는 공공종합병원이 없는 도시이다. 더 한심한 것은 울산의료원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으며 울산 시민 약 22만 명이 서명운동으로 참여하여 반드시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던 사람들이다. 울산의료원 설립에 대한 기재부 타당성 제도사 탈락은 이후 광주의료원 등 다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부정적인 신호탄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울산의료원 설립을 기재부 예타 면제시켜 조속히 재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 출범한 지 1년이 넘어섰지만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공공의료 정책은 후퇴하고 있다. 언제 또다시 신종 감염병 위기가 초래될지 모르고 기후위기 등 재난 상황도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대량 응급 환자 발생과 같은 위기 상황 대비에 공공의료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다. 공공병원에 대한 정책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한다. 공공병원에 적자를 들이미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생명과 인권을 우선으로 둔 공공의료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한다. 공공병원에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양질의 의료기관이자 의료진도 일하고 싶은 병원이 되도록 해야 한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한 가치는 없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의료 후퇴 정책을 거두고 공공병원 강화와 확충을 결단하라.